이 여성의 이름은 사토 카스미.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위로 언니가 둘 있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약사였기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학창시절 친구에 따르면 카스미는 지는 걸 싫어했고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을 유혹해 사귀는 등 이성을 무척 좋아하는 일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소 적을 만들기 쉬운 성격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대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는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 직장 동료 남성을 스토킹했던 것이죠. 당시 카스미는 이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 남성은 그녀와 접점도 별로 없었기에 이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고 직장 상사가 이를 엄중하게 꾸짖은 뒤에야 그녀는 스토킹 행위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녀는 직장을 옮겨 도야마현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성과 만나 결혼했고 부부 사이에선 두 아이도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일적인 면에선 굉장히 유능했기에 전임 관리자가 일을 그만둔 후 다음 관리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어릴 적 성격 그대로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성격이었기에 자신과 친한 직원에겐 굉장히 상냥했지만 자신과 친하지 않은 직원에겐 쌀쌀맞게 굴었다고 하네요. 그녀가 결혼한 지 약 3년가량이 지났을 무렵 복지시설에 한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복지 계열 업무를 처음 경험하던 남성 A로 지역에선 나름 유명한 밴드의 베이시스트였고 잘생긴 얼굴에 날씬한 체형의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카스미는 관리자였기에 시설의 근무표를 그녀가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신입사원을 교육하기 위해 자신의 근무 시간대에 A를 배정, 함께 일을 하며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점점 사이가 좋아졌지만 카스미와 A씨는 각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 기혼자였기에 두 사람 사이에 딱히 별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점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불륜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관리직인 카스미는 일부러 A가 자신과 함께 근무하도록 근무표를 짰고 두 사람은 직장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나날이 지속되던 와중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카스미가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약 1개월 후 유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직장 동료들은 누가 봐도 알 정도로 노골적이라 기분 나빴다 라며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눈치챈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시간은 흘러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 전 카스미는 다시금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그녀는 A에게 한 가지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이 불만이란 아내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불륜남인 A가 카스미에게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아내는 간섭 안 해서 편한데 넌 귀찮아. 이 말을 계기로 카스미는 A씨의 아내에게 부러움과 더불어 질투심을 느꼈던 것이죠. 또한 카스미가 A에게 불륜이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자 A는 아내랑 헤어질 생각도 없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어. 만약 헤어진다고 해도 누구랑도 결혼 안 할 거고 혼자 살 거야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니 그럼 애초에 불륜을 왜 했는지. 아무튼 이외에도 A는 불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카스미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대화 기록을 지웠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카스미는 쓰레기 버리는 것 같네 라며 작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전 카스미는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비록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때를 기점으로 카스미는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에 2시간 남짓밖에 잠들지 못했지만 직장엔 제대로 출근했다고 하네요. 수면 부족과 이혼 후 스트레스로 시달리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A의 집 열쇠를 손에 넣게 됩니다. 훗날 그녀는 이 열쇠를 언제 주웠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따르면 함께 야간 근무를 했을 때 무단으로 훔쳤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인 2022년 4월 12일 평소라면 두 사람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곤 했지만 이날은 어째서인지 카스미는 주간 근무, A씨는 야간 근무였다고 합니다. 당시 카스미는 A씨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은 뒤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A의 자택이었죠. 네, 그녀는 일부러
A를 야근에 집어넣은 뒤 그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방문하려 했었던 것인데요. 밤 9시 30분경 그녀는 A에게 늘 고마워 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훔친 열쇠로 집에 침입했습니다. 용의주도하게도 당시 그녀는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집에 침입한 그녀는 곧장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층 침실엔 A씨의 아내와 함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자고 있었죠. 기척을 죽이고 방에 들어선 카스미는 잠들어 있던 A씨 아내의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잠에서 깬 아내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카스미는 칼끝이 부러진 후에도 가슴, 허리 등을 계속해서 찔렀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때문인지 아내는 어떻게든 카스미를 밀쳤고 카스미의 양손을 담요로 감싸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공격이 잠시 멎은 후 아내가 카스미에게 누구냐고 묻자 카스미는 너는 몰라도 돼 라고 대답했고 아내가 왜 이런 짓을 벌이냐고 다시금 묻자 널 죽이고 싶으니까 너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안 돼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한편 A씨의 아내가 지른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은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5분 만에 경찰이 자택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아내는 피투성이가 된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아내는 경찰관에게 찔린 배를 보여주며 피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카스미는 자기는 찌르지 않았다며 발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는 사람인데 잃어버린 물건을 전해주러 왔을 뿐이에요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뻔뻔했던 이유는 경찰이 문을 두들기는 순간 흉기인 식칼을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몰래 숨겨두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경찰은 방을 수색했고 흉기를 발견한 순간 카스미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관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와 아이는 3일간 입원하게 되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하네요. 조사 과정에서 카스미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주운 열쇠를 돌려주러 왔을 뿐이에요. 집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피투성이었어요 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한편 당시 카스미의 체포 사실은 일주일 전에 이혼한 전남편에게도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전남편은 놀랍게도 카스미를 위해 보석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빚을 져서까지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전남편에게 이혼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묻자 그는 아직 어린 두 아이를 엄마와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 기간 동안 카스미는 불륜남인 A의 아이를 낳게 되었죠. 불륜 관계에서 탄생한 이 아이의 거취가 불분명했던 가운데 놀랍게도 전남편은 이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넣어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석 기간이 끝난 이후 재판대에 선 카스미는 피해자를 죽일 생각도 의사도 없었다 라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사전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낀 것은 물론 근무표를 바꾼 점, 사전에 집 열쇠를 입수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라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와 동시에 한 가지 증거품을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품은 카스미의 자동차에서 발견된 A씨의 가족사진으로 사진에 찍힌 A씨의 아내와 아이의 얼굴은 검은 펜으로 짓이겨져 있었으며 죽을 사 라는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 측은 이 증거는 누가 낙서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상처 입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실제로 치명상도 없었지 않았는가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에 반해 변호 측은 집행유예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재판엔 불륜 상대였던 A씨도 참석해 아내와 피고의 가족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의 이유가 불륜인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며 사죄했다고 합니다. 또한 A씨 아내는 편지라도 좋으니 사과를 받고 싶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1할 정도는 있었지만 피고가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으니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길게 반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불륜 상대의 아이를 임신한 후 질투심으로 인해 전혀 관계없는 상대를 죽이려 한 것에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 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한 카스미는 즉시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 20일 재판장은
기억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반복하는 피고에겐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라며 항소를 기각,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불륜 상대의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던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A씨 아내분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치유되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민사였습니다.